삼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7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3년 3월 1일 3일절이 되겠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2월 10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갑인월 무오일이 되겠고 일진은 무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입니다. 인월의 무토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을 먼저 보시고요. 두 번째 월령, 그 일간이 태어난 월령을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토가 됩니다. 흙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무토라고 하는 무토라고 하는 천간을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토는 양토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양토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음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음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요. 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양이 있다.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 음토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이고 기토는 음에 해당되는 토가 됩니다. 우리가 인묘는 목이 되겠고요. 방향은 동쪽, 그죠? 그 다음에 사오는 화가 되겠고 방향은 남쪽, 인신유는 방향은 서쪽이 되면서 계절은 방향은 서쪽이 되면서 금이 왕하죠. 그 다음에 해자는 방향은 북쪽이 되면서 수가 되는 것인데 토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어디에 있을까요? 동서남북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방향은 굳이 따지자면 원래는 중앙에 거하면서 어디에 사우에 기생한다가 바로 토의 위치는 그러니까 사우에 기생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내 귀퉁이에 모아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방향은 정북, 정서, 정동, 정남 이런 쪽이 아니라 뭐 남동쪽, 남서쪽, 북동쪽, 북서쪽 이렇게 사우에 기생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계절의 변화의 환절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토일 수도 있지만 목이 왕해지면 토는 목으로 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화가 왕하면 토는 화로 화할 수도 있고 금이 왕하면 금으로 화할 수도 있고 수가 왕하면 수로도 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이고 사람도 동물도 그 다음에 식물도 모든 만물이 토라고 하는 기반 위에 존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좋은 땅, 우리가 말하는 옥토가 되어야지만 나무도 잘 자라고 풀도 잘 자라고 나무와 풀이 잘 자랄 수 있는 곳에서 사람도 동물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남극 대륙 같은 이런 동토에서는 나무랑 풀이 자랄 수 없죠. 그러니까 살기는 하지만 풍성하게 자라지 못하니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고 또 만물이 얼게 되는 것이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는 것이고 사하라 사막 같은 열토 또한 너무 뜨겁기 때문에 풀 한 폭이 자라기가 힘듭니다. 물론 선인장 같은 것은 뭐 자랄 수 있겠으면 사람이 선인장 먹고 자랄 수는 없는 것이니 사계절이 뚜렷한 이런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뭐 나무도 잘 자라고 물도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이 풍성한 땅이 되어야지만 어떻다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수화가 기재가 잘 되는 땅이 좋은 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양토인 무토냐 음토인 기토냐 이걸 구분할 필요 없이 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열토가 되거나 또는 동토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특징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양토인 무토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죠. 그래서 고황토라고 표현을 하고요. 산 같은 것, 평야 같은 것, 광야 같은 그런 개념의 방대한 그런 토가 되는 것이고 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후중해진다라고 하는 것, 두터워지고 무거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가 많아지게 되면 막히고 울체가 되는 것이니 땅이 다져지면 풀 한 폭에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토는 신왕해지게 되면 울체가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소토해야 된다. 이때
이때 소토하는 것은 목으로서 오행상 목으로서 소토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때 필요한 목은 양목인 간목이라야지만 무토를 소토해서 무토가 울체가 되는 것을 막아주게 된다. 그리고 땅 속에 나무가 자라서 땅 속에 나무 뿌리가 들어가야지만 그 나무 뿌리 속으로 물도 들어가게 되고 공기도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양분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지용하고 간목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땅이 얼면 안 되니까 따뜻한 화도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토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기토는 작은 토죠. 전원토라고 합니다. 전원토,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이고요. 작은 분토라고 해서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를 말합니다. 나무가 많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기토는 그냥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이라고 봐도 되고요. 정원이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무토와 달리 기토는 병화와 일단 개수를 위주로 용신을 추용하고 간목은 어떻다? 참작해서 쓴다. 참작해서 용신을 지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어려울 것 없이 사주를 분석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것, 월지에 있는 요걸 말하는 것이고요. 월지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월지에 있는 이 월령에는 절기의 개념도 갖고 있죠. 절기 입춘이 되어야지 연월이 바뀌고 입춘과 우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우수는 우수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명리학에서는 입춘의 의미가 더 크죠. 연과 월이 바뀌는 기준이 되는 것이니 입춘이 되면서부터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해자축 북방에서 인묘진 동방으로 이렇게 방향도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인묘진이라고 하는 동방은 목이 왕한 목왕절이죠. 그래서 춘절은 목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다. 목왕절이다. 따뜻한 봄이 왔다. 목의 기운이 뭐라고 했습니까? 따뜻한 온기라고 했죠. 그래서 봄은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임관지가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굉장히 모기의 세력이 크다. 목이 왕하면 화를 생하기도 하고요. 목이 왕하면 토를 극하기도 하죠. 화의 입장은 생을 얻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지만 토의 입장에서는 토는 목의 극을 받으니 상대적으로 토는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어저께 정화일간, 그저께 병화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목생화, 생을 받기 때문에 정화일간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왕하다, 모왕, 자상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오늘처럼 목이 왕한 계절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월령에 있는 것이 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월령에 있는 것이 나를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목은 왕하지만 일간 무토, 내일은 기토겠죠. 토는 약이 되는 겁니다. 약해지게 되죠. 일간이 약해서 왕한 관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인월의 무토 또는 인월의 기토 입장이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한 무토를 생조 또는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생조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생조를 해주는 것이고요. 방조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로서 돕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것이 더 좋으냐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원령의 특성에 따라서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겠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춘이 되면서 따뜻한 봄이 오기는 하지만 우수 전까지는 아직 겨울의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화가 필요하다. 토를 얻는 것보다는 화를 얻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우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역시나 일간이 약하고 관살이 왕할 때는 비견겁제를 얻는 것보다는 뭐를 얻는 것이 더 좋다? 역시나 화를 얻는 것이 더욱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먼저 인성인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 선생님 정화는 쓰지 않습니다. 정화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 병화는 편인이 되는 것인데 어찌하여
선생님은 안 좋다는 편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병화는 자연적인 불이면서 태양지화와 같다라고 했고요. 정화는 등촉지화라고 했죠. 약한 토를 생할 때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날씨가 차가워서 따뜻하게 해야 되는 경우에 태양이 뜨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군불 떼는 게 좋을까요? 그죠? 당연히 태양은 저절로 따뜻하게 하는 것이지만 군불을 떼려면 나무에다가 나무를 쪼개서 불을 지펴야 되는 아주 번거로움이, 요즘은 기름으로 하죠. 나무로 안 하고 기름 가지고 하려면 기름값 비싸면 따뜻하게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되죠. 태양은 공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날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병화를 얻어서 무토를 생주해주고 왕한 관살이 나를 일간 무토를 직접 극하지 못하게 목생화 화생토에서 서로 상생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무토라고 하는 것은 토 중에서도 건토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라고 하는 것은 동토가 돼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열토가 돼서도 안 되고, 또 하나 땅이 너무 메마르게 되면 마른 땅에 풀 한 폭이 자라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이날에 무토 병화를 얻어서 따뜻한 온기를 얻었다라고 하면 일단 동토는 되지 않았죠. 이 상태에서 개수라고 하는 수를 재성을 얻게 되면 이 수는 무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하죠. 그래서 땅에 물기가 없는데 태양만 떠 있으면 뭐합니까? 태양이 떠서 땅을 이렇게 따뜻하게 했으면 물기가 있어야지만 거기다가 모내기도 하고 배추도 심고 깻잎도 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 없는데 땅이 가물어 있는데 거기다 파종을 하면 싹이 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부터는 병화와 개수를 아울러 쓰게 되는 것이다. 어떤 분들이 이걸 가지고 뭐 하나는 조우용신이고 하나는 억부용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병화는 억부용신 약하니까 도와주는 거, 개수는 조후용신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용신을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은 이제 처음에 이제 명리를 배울 때 그렇게 배우지만 우리 어느 정도 되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 노래부터는 병화 개수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수가 많아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화가 많아질 수도 있는데, 화가 많다라고 하면 운은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사주에 그 수가 많다라고 하면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과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무토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단 일간 양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인목, 양목이 됩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관계, 양대 양의 관계에 해당이 되죠. 오늘은 양토가 양목을 봤으니 양대 양이고 목국토하게 되니 저 얼지 있는 목은 나를 극한다. 극아자라고 하죠. 나를 극한다고 해서. 그리고 극아자를 관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관성에는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부르죠. 편관은 다시 칠살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 되겠고요.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건 편관칠살이 됩니다. 다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조화가 맞으면 정관, 편관칠살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관칠살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양대양, 양토가 양목을 받기 때문에 정관이 되지 못하고 편관격이 되죠. 칠살격이라고 봐도 되고요. 월지 칠살이 왕하고 일간이 약한인 살중신경한 사주 신약 살왕한 사주가 된다. 일간이 약하니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인성인 화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화가 투출해서 칠살이 인성을 생각하고 인성이 나를 생각하게 되면 이때는 살중신경이 아니라 살인상생하는 사주국세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인목 안에는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토, 그 다음에
병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무화가 아니고요. 무토, 병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인중에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죠. 저거는 편인격이 되는 것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지에 있는 칠살이 편인 병화를 생하고 편인 병화가 나를 생하니 역시나 살인 상생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개수가 있어서 무토까지 윤택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월간에 간목이 투출되어 있죠. 원한적인 칠살격의 원한적인 살중신경의 사주 구조가 되는 것이고, 연지의 묘목이 또 있습니다. 관살혼잡이 아니고요. 살중신경이 되면 관살혼잡을 논하지 않고, 또 지지로 이렇게 관살이 혼잡되어 있는 것은 관살혼잡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칠살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의 개수가 있는데, 개수는 물론 무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작용은 수가 목을 생하고 목이 다시 나를 공격하게 하는 목의 근원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 어차피 개수도 칠살화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지다행스럽게 오화라는 것을 봤습니다. 무오일주는 오화가 인목을 끌어당기죠. 원래는 인오술 화국이 되죠. 인오술 화국 삼합이 되는데, 이거는 준삼합으로 볼 수 있어. 오술합. 만약에 시가 술시가 되면 완벽하게 인오술 화국을 짜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화가 왕에서 목분비해가 될 수도 있고요. 수기가 부족하게 되니 사주가 매우 건조해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인오화국하고 개수가 뿌리가 없으니 봄에 어떻다? 춘한, 봄에 가뭄이 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시에서는 어떤 글자가 오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목이 왕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오화를 봄으로 인해서 인오화국하면서 화가 살아나게 되니까 굳이 왕목에 의해서 무토가 공격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봄에 수가 부족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아까 말했던 춘한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봄에 가뭄이 들어서 모내기를 할 수 없고 파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니, 이 수기를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생시를 얻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연지자수 임수투출해서 좋을 것 같으나, 문제는 좌오상충이 되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좌우충하면서 오화가 박살이 나죠. 그러면 인오화국이 깨지면서 오히려 수가 목을 생하고 목이 다시 나를 공격하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버리니, 수를 얻었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임자시가 되면 오히려 수 때문에 사주 전반이 완전 쉽게 말하면 깨박살이 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개해시가 차라리 나을 것 같은 이유는, 이건 충이 되지 않죠. 이거 인해 한목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해수의 개수 두 개가 뿌리로 이렇게 두죠. 당연히 연지에 있는 개수가 여기 뿌리를 두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다고 전혀 뿌리를 못 두는 것은 아니고요. 개수 또 시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요거는 수를 얻었다. 물론 금이 한 점져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래도 수를 얻어서 이게 목이 무토를 갖다 윤택하게 해주고, 목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인호화국해서 이 화로서 통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고요. 뭐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조금 조심해야 할 구간이 임자되는데, 좌우충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갑인시, 을묘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인호회국에 다시 목이 왕해지죠. 물론 인중병화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사주가 관살이 왕하고 오중에 있는 오중에 있는 정화로서 인호회국해서 살인상생은 될 수 있을지언정, 역시나 봄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당연히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뭐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금수운으로 가서 그래도 수기를 살려주는 것이 좋은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임자가 되는데 좌우충 되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하고요. 역시나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수기가 부족하게 되는 것이니, 차라리 만약에 갑인시라고 하면, 저라면 임자 대운이 있긴 하더라도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을묘시는 병진시, 갑인시하고 비슷하게 보면 되고,
병진씨 같은 경우는 병화가 또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적인 살인 상생이 될 수 있고요. 충분한 화를 가지고 있지만 진의 뿌리를 둔 개수가 너무 약하다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목화운보다는. 그 다음에 정사무호기미시는 정사무호기미시 싸잡아서 보면 이거는 목화운 가면 큰일 나겠죠. 이렇게 되면 이건 무조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좀 괜찮은 생시 같은 경우는 경신시라든가 신유시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목화운 가면 제가 좋을 것 같고요. 금수운 갔을 때는 오히려 좀 한습이 가중되는 이 경신의 금수가 좀 세력을 크게 얻게 되는 것이니 나쁘진 않다 하더라도 금순으로 갔을 때 한기가 좀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목화운은 갔을 때는 그럭저럭 수기가 있기 때문에 좀 나쁘지 않은 그런 사주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신유시보다는 경신시를 전 더 좋게 보고요. 임술시는 아까 말했던 임술시가 되게 되면 이건 완벽한 지지를 이뤄줄 화국이죠. 임수개수가 있다 손치더라도 지지의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운은 역시나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